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키 성장입니다. 그래서 키 성장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일반 저희가 뉴트리션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건 지금 리더님들이 키에 대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은 키 성장을 그렇게 방향을 조금 바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 성장은 처음에 이제 태아에부터 뼈의 개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뼈 개수를 성인이 되면 206개의 뼈 개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뼈의 개수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조금 시작하려고요. 예, 처음부터 저희가 뼈가 어떻게 태어나면 태아 상태에서는 뼈가 206개로 원래 지금 성인들이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한두 개의 차이는 있고요. 근데 206개의 뼈라고 처음에 알고 계신다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뼈가 부러지듯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태아가 뼈가 형성될 때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80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붙으면서 우리가 출산하는 신생아가 될 때는 300여 개, 305개라고도 말하는데요. 한 300여 개의 뼈가 되면서 태아가 이제 태어나죠. 아기로.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한 306개의 뼈가 되는데요. 300여 개의 뼈가 시작이 되면 이 상태에서 청소년기까지 보통 아이가 걷고 한 36개월 정도가 되면 뼈가 거의 다 붙습니다. 성인의 개수와 비슷하게 붙는데요. 이 붙을 때 뼈가 한 100여 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206개의 뼈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개 가까이 뼈가 붙어서 이제 성인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세우면 못 서죠. 물건도 딱 못 잡죠. 그게 뼈가 훨씬 더 많은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가 전부 성장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뼈가 붙을 때, 또 뼈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70대 이상이 되면 뼈가 260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뼈가 서로 좀 더 붙거든요. 그래서 몸이 굳는다고 말하는 건 뼈가 더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성장이 전체가 다 뼈가 개수가 딱 성장의 최대의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그 완성되는 뼈는 이제 20대 되면 뼈의 성장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신생아 이전에 태아일 때의 뼈의 개수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의 뼈의 개수는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연골판 같은 모든 판 사이사이로 뼈가 자라면서 붙고 자라면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이라는 이름으로 판이 말하지만 실제로 판을 주변으로 해서 골분화가 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뼈는 머리뼈가 29개, 가슴뼈가 25개, 그리고 척추뼈가 26개, 골반뼈가 2개, 팔, 다리에 각각 64개, 60개에서 팔, 다리에 100개가 넘게 있는 게 팔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 발가락에 특히 많은데 특히 손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많이 쪼개놔야 얘가 많이 오그라들고 펴지고가 자유롭죠. 그 사이사이는 전부 관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성장 포인트라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포인트를 보시면 어깨, 그다음에 팔꿈치, 팔목, 골반, 다리, 무릎, 그다음에 발목. 여기가 성장 포인트입니다. 특히 무릎에서 여기가 가장 큰 성장이 전체 성장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길이 성장이 여기 무릎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뼈는 여기서부터 위로도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 성장을 볼 때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뼈는 성장판을 주변으로 안쪽으로 자라게 돼요. 안쪽으로 자라면서 성장판은 그대로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뼈가 길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뼈에 이제 그거는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장에 대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 초록색이 남자, 저기 노란색이 여자라고 보시면 태어났을 때 평균 신장은 남아는 49.9, 여도 49.9, 거의 50cm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6개월 되면
몇 cm가 크나요? 6개월 만에 거의 한 8cm 가까이가 큽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거의 20cm가 좀 안 되게 17cm, 보통 20cm가 넘게 크죠. 25cm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기의 폭풍 성장이 몇 cm인가요? 보통 10cm, 12cm가 넘어가면 폭풍 성장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75에 5.7 남아 여자애는 74인데 이때 보시면 결국 75가 되는 마우스가 네, 75가 되는 경우에서 훨씬 25cm의 키를 단 3kg, 5kg, 7kg, 8kg 되는 신생아가 키를 20cm를, 25cm를 이렇게 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이가 지금 키 성장이 150, 160cm인데 10cm를 미는 그 아이의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단 10kg도 안 되는 아이가 20cm를 밀 때 얼마나 많은 영양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성장의 에너지가 필요할지 아시겠죠? 그래서 24개월을 보면 87cm입니다. 그러면 50cm라고 치고 87cm 거의 한 85, 평균 85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40cm 좀 안 되게 35cm 정도가 커요. 24개월까지의 성장이 아이의 평균 성장을 결정합니다. 이때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애는 돌전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 막 걸어다녀. 그러면 걸어다니는 애가 누워있는 아이보다 같은 개월수에 뼈가 더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붙어야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뼈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걷는 애들, 빨리 서서 빨리 뛰는 애들은 성장판이 그만큼 빨리빨리 뼈들이 결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아이를 빨리 일으켜서 걷게 하는 걸로 일부러 연습시키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성장판이 자꾸 다치는 걸 엄마가 조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키가 작죠. 여자아이가 좀 더 빨리 걷습니다. 남자아이보다. 그래서 저희가 24개월 되면 이 아이의 키가 남자애는 이때 49% 정도가 성장한 거고 여자아이는 이때 52%를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90cm로 24개월이 됐다면요. 남자애는 180cm가 웬만하면 갈 거고 여자애는 165 이상이 웬만하면 가겠죠. 그래서 24개월까지의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키가 평균 40cm를 미는데요. 1호부터 40cm를 다시 밀 때까지 이 아이가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결국은 내 단 2년의 길이 성장이 이 아이의 10년 뒤에 그 정도밖에, 10년까지도 그 정도밖에는 못 자랄 거예요. 그래서 24개월의 키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들이 너무 빠른 이유식을 하면 영양제 없는 이유식은 굉장히 아이에게 영양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폭풍 성장기가 언제냐 보시면 1년에 평균 10cm 가까이 7cm, 8cm 이렇게 꾸준히 크게 됩니다. 이게 몇 살까지 이렇게 되냐면 보통 한 14, 5세까지 이렇게 큽니다. 근데 15, 16, 17, 18세가 되면 이때 별로 성장을 좀 적게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땐 생리를 해서 그래. 근데 실제로 남자아이도 이때 생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는 안 크는 아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언제가 급하게 올라가느냐? 초등학교 때까지가 성장이 급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이 아이의 영양 상태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장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장판은 여기 보시면 이 성장판이 여기가 성장판이죠. 여기가 성장판이고요. 여기가 연골이고 성장판을 주변으로 뼈는 밑으로 자랍니다. 성장판을 주변으로 뼈 안쪽으로 자라게 돼요. 여기가 골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장판이 7세의 성장판 한번 보시면 여기가 벌어져 있죠. 자, 13세로 넘어가면 여기가 조금 닫혀 있습니다.
자, 15세가 가면 거의 붙었죠. 19살이 되면 뼈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조각이 자꾸 붙어지는 현상이 저희가 성장판 검사를 이거를 간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살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한 15세 같은 뼈가 있으면 아직도 좀 남았어요. 13세 같으면 아직도 성장해요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뼈는 절대적인 성장의 나이가 있지 실제 나이와 뼈의 나이가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뼈 나이가 중요해요. 뼈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내 아이가 몇 살인지보단 내 아이의 뼈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뼈의 간격을 벌리기 위한 영양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 얘를 계속 밀어주려는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고 클 수 있다는 뇌에 이 아이의 생각이 중요해요. 실제로 유전은 23% 정도라고 해요. 근데 왜 엄마 키나 아빠 키를 닮아간다고 말할까요? 유전보다 더 무서운 건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는 키입니다. 부모님이 나 닮아서 안 크면 어떡하지 하면 그 키를 아이는 보게 되고요. 이 아이의 뇌하수체에서 거기에 적절한 키의 호르몬을 내게 되죠. 성장 호르몬은 언제까지 나올까요? 죽을 때까지 나오죠. 성장 호르몬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안 크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고 제대로 못 내서죠. 아이는요, 성장 호르몬이 태생으로 잘 안 나오는 아이가 빼고 실제로 원래 성장 호르몬 주사는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왜 난장이, 요즘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 거지 내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더 클까를 위해서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원래 아이는 계속 클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크게 하느냐 이건 사실은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죠. 그럼 뇌하수체의 역할은 뭔가요? 뇌의 작용을 아주 많이 받아요.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이 30% 정도가 됩니다. 유전 23%, 생각이 30%. 그래서 내가 작은데 얘도 안 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너 엄마 닮아서 안 크면 안 되는데 커야 될 텐데. 그래 많이 안 먹으면 엄마처럼 작아질 수도 있어. 너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뇌하수체에서 아 나는 안 크는 유전자라는 생각을 고착화시키니까 더 부모님을 닮아가겠죠. 생각이 닮아가는 거지 몸이 닮아가는 건 퍼센트상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관없이 크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 생각을 심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키는 실제로 부모의 유전적인 영향보다 부모의 생각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건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성장 프로그램을 얘기해 줄 때 되게 많이 쓰는 그림이고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영양제를 먹일 나이가 어린이, 특히 초등학생 많죠. 영양제를 잘 안 먹어요. 그럼 저는 딱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해요. 펭귄처럼 클래? 타조처럼 클래? 애들한텐 그림을 보여줘야 자기 몸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의지가 있어도 넘겨야 되는 건 아이예요. 키 성장이 힘든 건 구매하는 대상이 먹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서 내가 먹을 때하고 다르죠. 내가 샀지만 아이한테 먹여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충분히 이걸 납득해야 되고 먹고 싶어야 되는데 뉴트라이트가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그래서 펭귄과 타조 중에 어떻게 크고 싶은가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너 이렇게 쳐다보고 안녕 이렇게 네 친구하고 하고 싶냐는 거죠. 아래로 보고 친구야 안녕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딱 1년 정도 제대로 먹으면 너 친구들을 내려다볼 수도 있는데 뭘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한테 희망을 주고 클 수 있는 건 당연히 너 태아 때 요만했는데 너 이렇게 컸어. 그러면 또 이만큼 또 클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자고 먹고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큰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잘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먹어야 되는 대상에 정확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뉴트라이트 먹으면 무조건 커요. 안 클 수 없어요. 원래 아이들의 성장보다 훨씬 더 잘 커요. 근데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아이들이 입을 닫아요.
그래서 잘 못 크는 경우가 많지, 뉴트라이트 정말 많이 먹고요. 진짜 잘 자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커요. 그래서 아이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렇게 보여주시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뉴트릴라이트 마지막에 이제 솔루션으로 조금 제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건물을 올리는 걸 키라고 보시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 한 장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올리려면, 아이들의 키를 키우려면 성장 호르몬과 뼈의 성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은 무조건 영양입니다. 저는 서장훈 씨가 어떤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일단 큰데요.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클 거래요. 입으로 많이 들어가야 잘 큰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넣어줘야 더 잘 클까요? 호르몬의 원료이고 뼈의 기본 성분이고 근육과 인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우리 몸에서 최고의 세포수를 많이 키우려면 프로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배달을 해야 되는 저희 아이템이고 집집마다 건물 층층마다 프로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요. 이걸 배달하는 택배차가 누구냐? 오메가와 아세로랍니다. 그래서 얘가 택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행이 잘 안 돌아. 그래서 안 크면 오메가와 아세로라를 많이 먹어서 독소제거나 혈행을 좋게 하면 얘는 잘 클 거예요. 단백질은 무조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면, 베개와 운동입니다. 이거 줄넘기. 그래서 운동과 수면을 잘하는 건 고속도로예요. 택배차가 포장된 고속도로를 잘 달리게 하려면 잘 자고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비포장도로도 택배는 달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좋긴 하지만 근데 얘를 좀 더 고속도로를 싹 다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주는 건 비타민 B가 있으면 더 잘 자고 운동했을 때 피로물질도 해결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속도를 올리는 거가 있죠. 속도를 올리는 거에 이 건물의 속도를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 건물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미네랄은 안에 저의 아연 같은 게 아연과 카로틴이 세포수를 잘 증가시켜요. 우리 애는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잠도 잘 자고 예민하지도 않은데 왜 안 클까요? 세포 분열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연과 카로틴을 먹으면 훨씬 분열이 잘 되고 모든 기본 성장의 아이는 생각보다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비율이 깨져 있기도 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실제로 성장이 더디기도 해요. 1번은 오메가3를 2번 넣은 이유는 속도와 혈행, 무조건 도로를 깔아주고 속도를 올리고 얘를 돌려주려면 오메가3가 1번입니다.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죠. 미네랄에 제가 넣긴 했지만 실제로 칼슘을 따로 넣진 않은 건 사람들이 성장 그러면 뼈만 생각하고 칼슘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칼슘을 넣을 때는 얘가 예민해서 잠을 못 잘 때, 예민할 때, 신경 너무 많이 쓸 때, 그리고 애가 긴장해서 못 내려갈 때, 이럴 때 사실 부교감 신경이 발달해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그 역할을 하니까 너무 예민하지만 않으면 칼슘보다 프로틴 오메가의 양을 훨씬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너무 예민해, 너무 까칠해. 그럼 칼슘을 넣으세요. 단순히 뼈 때문에 칼슘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장의 포커스를 나는 택배차가 안 와서 문제인가, 건물이 올라가는 원료가 부족한가, 속도가 안 맞나, 운동할 때 젖산이나 해독물질이 부족한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걸쳐서 2번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체계적이고 잘 돼 있어서 리더님들이 이걸 갖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대로 보면 영양소, 그다음 뼈 나이도 분석해 주죠. 운동도 알려주죠. 인바디 워치로 이 아이의 수면 체크부터 모든 걸 해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가 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 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꼭 한번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엄마와 함께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의 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건강 올리려면요. 밑에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저렇게 높은 건물처럼 키우려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땅을 깊이 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바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아이들의 키 성장의 가장 포커스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봄에 잘 자라죠. 겨울에 영양을 굉장히 많이 나무처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양 성분이 단단하게 있을 때 폭풍 성장을 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면 지금 성장에 성조숙증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먼저인지 성조숙증을 왜 고민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줬으면 좋겠어요. 성조숙증의 고민의 기본은 안 클까 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시간 오버됐는데 하나만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까 15세, 16세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의 키 성장에 올라가는 속도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의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엄마들이 키가 왜 컸던가요? 안 컸던가요?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생리하고 키가 하나도 안 컸나? 난 생리하고 키가 컸나? 그게 왜 2, 3년 뒤라고 누가 규정을 지었나? 사실 그게 아니라 생리양의 관계가 좀 많습니다. 여자들은 생리의 양이 좀 많은 여자아이들은 영양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즉 출혈이 많으면 다 단백질이고 혈구죠. 이걸로 키를 밀어야 되는 걸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 이상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 결핍으로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체크해 주실 때 생리를 하는 아이가 생리량이 많으면 무조건 단백질을 어마어마하게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커요. 생리량이 적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이 아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성장과 성호르몬의 관계를 자꾸 우리가 지어서 어떤 고착화시켜서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정말 잘 클 수 있는 환경에서 엄마가 편안하게 놓아줘야 얘네들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장이라는 건 길이 성장할 땐 저희가 퀀텀 립도 있잖아요. 밑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한꺼번에 크기도 하고 꾸준히 크기도 해요. 내 아이가 대나무인지 내 아이가 난초인지 내 아이가 그냥 일반 나무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기왕이면 지금 안 크는 아이면 대나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